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모토쇼장인데요. 포르쉐 신형 911은 저도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일단 완전히 신형이에요. 완전히 신형. 다 바꿨습니다. 저게 지금 저쪽에 있는 게 63년도에 나온 911인데 2019년도에 나온 거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전반적인 구성은 비슷해요. 자, 이번에 새롭게 바뀐 거 중에 그 디자인적인 거를 조금씩 바뀌었지만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앞모습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안 바뀐 것 같지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포르쉐는 911은 둥글게 앞이 됐어요. 둥글게 돼서 마치 돌고래 같은 그런 게 둥글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이 졌습니다. 이렇게 각이 졌는데, 왜 각이 졌냐면요, 보행자 안전 규정을 아주 모범적으로 지킬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스포츠카기 때문에 앞이 낮거든요. 하지만 보행자 안전 규정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하려면 여기에 그 각도를 확 틀어야 돼요. 여기가 30도 이상 이렇게 틀어져야지 사람이 여기서 있을 때, 사람 쳤을 때 사람이 옆으로 튀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차들이 요즘에 보행자 안전 규정 때문에 여기를 급격하게 이렇게 딱 꺾어요. 여기를. 포르쉐도 이제 급격하게 꺾었는데, 포르쉐는 원래 이렇게 각지게 앞부분을 만들던 차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각지게 꺾었지만 각지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를 다 연결합니다. 밑에 부분을. 예전에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끊겨져 있었죠. 여기 부분이 끊겨져 있었는데, 밑에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각진 느낌을 최소화해서 예전 느낌 그대로 보여주려고 디자인을 많이 좀 신경을 썼죠. 그리고 본닛 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 라인이 예전에는 여기에 그냥 이렇게만 조금씩 돼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 각진 부분이 좀 더 도드라질 수 있어서 여기를 밑으로 라인을 빼서 이거를 둥글게 굴러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프로토타입으로 나왔을 때는 심지어 이 라인이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둥글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라인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나 봐요. 실제 양산 나왔을 때는 본닛 라인을 좀 더 강조해서 나왔는데, 이 본닛 라인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본닛이 좀 앞으로 좀 더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모습이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강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행자 안전 규정을 포르쉐도 보행자 안전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한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밑부분을 보시면은 딱 그 보행자 안전 때문에 이렇게 딱 깎은 느낌이 딱 들어요. 예. 볼보도 이것 때문에 여기를 뾰족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뒤로 가게 하고 그러거든요. 예. 다니는 차들 유심히 보시면은 여기를 좀 요 정도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꺾어내는 거를 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좀 더 이렇게 와이드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 수평 라인 같은 거를 많이 쓰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넓어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는 뭐 등을 켜서 보여드렸으면 더 좋겠는데, 가운데 등이 있고 4개의 주간주행등이 좀 더 이렇게 확 노려보는 듯한 주간주행등으로 좀 바뀌었고요. 여기에 이제 좀 요런 레터링 같은 거 써놓은 것도 좀 있어 보이게 좀 한 것 같아요. 예. 자, 앞부분은 요 정도고요. 옆모습은 뭐 그다지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요 휠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인데, 예전에 그 GT3에서 있었던 그 휠의 디자인이랑 구성은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갔네요. 좀 비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예. 저거는 뭐 옵션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그 공기역학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네요. 지금 옆에 보시면 이게 지금 상당히 이렇게 입체적으로 디자인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데도 라인 같은 걸 써서 사이드 미러가 두툼하지만 훨씬 더 얇아 보이게, 훨씬 더 슬림해 보이게, 날렵해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위에만 바디 컬러로 하고 밑에 부분을 검은색으로 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모래라든가 자갈 같은 것도 방지도 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위에만 바디칼라를 쓰면은 좀 더 슬림해 보이기도 하죠. 네, 사이드 미러 크기는 이전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이 손잡이입니다. 예전에 포르쉐 손잡이는 손을 넣어서 여는 거였죠. 손을 넣어서 여는 거였는데, 이번 거는 이 공기역학을 상당히 많이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달릴 때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공기를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공기역학을 좀 고려해서 밑에 부분으로 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손을 여기다 대거나 아니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문을 열면은요, 예, 문을 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문을 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문을 연 상태에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열면은 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문을 닫으면 잠시 후에 있다가 이게 내려갑니다. 예, 언젠간 내려가요. 예. 자, 그 다음에 차가 전반적으로 휠 베이스나 길이나 높이나 이거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가장 큰 변화는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뒷부분이 넓어졌습니다.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상당히 와이드해져서요, 이게 풍만해졌어요. 여기서 보면은 살이 많이 찐 게 아니라 근육이 많이 붙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 뒷날개도 예전에는 여기 정도까지가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뒷부분의 다운포스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고속에서도. 그리고 뒷부분이 제일 많이 바뀌었죠. 뒷부분은 기존보다도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등 들어온 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등 들어오죠.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네. 그리고 방향지 시등은 이렇게 들어와요. 예, 대략적으로 등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전에는 중간에 여기서 한 번씩 끊겼는데, 지금은 한 번에 쫙 이어서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번호판이 예전에는 요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번호판도 밑으로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라인, 예, 수평 라인을 길게 쭉쭉 써서 아랫부분이 그냥 두툼하고 넓어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기존보다 한 등급 위의 차로 보일 정도로 차가 와이드해졌어요. 요거는 후방 안개등을 제가 킨 거예요. 요거 후방 안개등. 자, 그리고 요 포르쉐라는 엠블렘 보시면은 약간 그 차에서 약간 이제 좀 떠 있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공중에 좀 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줘서 저 포르쉐라는 이름을 좀 강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요 911 레터링도 좀 더 굵직한 레터링으로 좀 바뀌었고요. 카레라랑 요거는 좀 아주 날렵하게 좀 더 깎아놓은 듯한 느낌이네요. 예, 그냥 딱 보면은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 공기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서 엔진이 요 뒤에 있잖아요. 엔진이 뒤에 있는데 엔진을 볼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요거 이상 뭐 엔진 오일 보충이라든지 뭐 요 정도만 해줄 수 있고, 엔진 팬 돌아가는 거 정도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기가, 예, 엔진룸을 열면 여기만 열리는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엔진을 돌고 요쪽 옆으로, 예, 배기가스는 밑으로 빠지고요. 터빈을 돌고 난 그 냉각을 위해서 흘러 들어간 공기들은 여기로 이렇게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뭐 이런 공기 역학 설계는 이전 모델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 전세대, 바로 요 전세대부터 요 에어핀을 이렇게 세로로 넣어서 뒤로 빠지는 공기를 좀 더 원활하게 빠지게 했고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 안에 이제 에어핀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공기가 안으로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보완을 했네요. 이번 모델부터 뒷바퀴는 21인치고요. 폭도 30.5cm, 상당히 뒷바퀴가 커졌어요. 반면 앞바퀴는 20인치, 그래서 앞에는 20인치, 뒤에는 21인치. 그래서 뒷바퀴의 구동력을 상당히 좀 올려주고 파워가 30마력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뒷바퀴를 좀 더 크고 널찍한 그런 바퀴로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그리고 앞바퀴 보시면은 앞바퀴의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부분, 앞바퀴 뒤에 요 동그란 센서가 물을 감지합니다. 물. 그래서 앞바퀴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튀면은 이게 빗길을 달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웻 모드, 그러니까 젖은 노면의 모드로 바꿔라 빨리. 웻 모드로 안 바꾸면 차가 미끄러질 수 있다 라는 워닝을 자꾸 줍니다. 그래서 웻 모드를 누르면은 젖은 노면에서도 최적화되게 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전자적으로 다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성능 차들이 빗길에서 좀 위험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한 이런 첨단 센서까지 이렇게 다 붙여진 차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안은 더 많이 바뀌었거든요. 솔직히 겉에는 포르쉐 911은 겉에는 많이 못 바꿔요. 워낙 아이덴티티가 센 차라서 조금씩 바꾸면서 일반인들이 보면은 그냥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여기 앞부분은 보행자 안전규정, 그 다음에 뒷부분은 좀 더 파워풀하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실내는 많이 바뀌었어요. 실내도 딱 보면은 확 바뀐 것 같이 보이진 않네요. 사진으로 봤을 때 확 바뀐 것처럼 보였는데, 일단 뭐 운전대나 뭐 요런 전반적인 구성은 비슷해요. 그리고 뭐 시트도 보시면은 시트도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요? 시트가 하도 여러 가지 시트를 갖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썼는지 아니면 새로 디자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존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그냥 기존과 비슷한 분위기인데 업그레이드는 확실히 됐겠죠. 자, 그리고 안에 실내를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은요, 가운데만 아날로그 계기판이에요. 가운데만. 그리고 여기는 LCD입니다. 여기는 그냥 LCD 화면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만 이건데, 여기 그 글씨체가 저쪽에 보이는 63년식 911에 썼던 그 폰트를 그대로 써서 그 최초의 포르쉐 911의 그 느낌을 요 계기판에, 또 그 RPM 미터가 가운데 있는 거는 최초의 포르쉐 911이라 지금 포르쉐 911이라 다 가운데에다 지금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키를 배치한 것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이쪽에 키를 배치를 했고요. 운전대는 상당히 가볍게 보이게 디자인을 했네요. 지금 이런 여기도 채워놓지 않고 다 비워놨어요. 이렇게 다 비워놓고, 여기도 비워놓고, 에어백은 진짜 요 동그라미 안에만 지금 에어백이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죠. 다이얼을 돌려서. 요거는 이전 모델에도 있던 장치고요. 여기 부분이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 부분이. 자, 이렇게 전원만 넣을게요. 시동은 안 걸고.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은 상당히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식이고요. 예, 터치식이고, 우리나라에 어떤 내비게이션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확대가 안 돼. 이게 설마 이게 안 되는 건가? 설마 이게 안 되게 만들었나요? 이거, 하여튼 이게 아직 완전히 셋업이 된 내비게이션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요 정도까지만 보죠. 어떤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셋업이 될지는
뭐 완제품이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에어컨 송풍구가 요 밑에 있어요. 예, 밑에 있고 요 위에도 에어컨 송풍구입니다. 요 위에도 에어컨 송풍구, 여기에 없고 위와 아래로 나뉘어서 에어컨 송풍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닿는 부분은 좀 이렇게 그 당구 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예, 손톱이 이렇게 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손에서 안 미끄러지게, 또 손이 닿는 부분이라는 어떤 기호학적인 그 마감이죠, 여기가. 그리고 온도 조절이랑 에어컨 송풍구 세기 조절은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해서 이제 온도나 뭐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합니다. 요 기어 노브 때문에 요쪽에 글씨가 안 보여서 잘못 디자인했네 그랬더니 동반석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볼 필요 없는. 그 다음에 이제 기어 노브가 수동 기어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동 기어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이렇게 그냥 딱딱딱딱 하는 걸로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파킹은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키는 이전 거랑 똑같네요. 좀 날씬해졌나요? 이거는 딱 옆에 두고 보기 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대시보드 디자인도요, 1963년식 포르쉐를 보면은 좀 이렇게 날렵하게, 좀 이 덩어리감보다는 좀 날렵한 슬림한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 됐거든요. 그 느낌들을 많이 따라서 쫙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는 듯한 그 쉐입으로 디자인 했고요. 콘솔 박스도 꽤 널찍하고요. 여기 위에 있던 컵홀더가 사라진 게 큰 특징이네요. 컵홀더가 여기서 나와요. 저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운전자를 위한 컵홀더는 가운데 있고요. 그 정도가 바뀌었어요. 뭐 선글라스 케이스 같은 거는 원래 뭐 이런 고급 차에는 오히려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는 게, 이런 고급 차를 타시는 분들은 선글라스 케이스에다 선글라스만 넣지 않고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는 고급 그 선글라스를 보통 쓰세요. 그래서 케이스에 넣어서 요런 데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콘솔 박스에 보관을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선글라스 케이스를 넣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시트는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직물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격자무늬인가요? 이렇게 사각형 무늬가 연결된 것도 그 옛날 클래식 911에서 많이 썼던 패턴을 요즘 시대로 좀 옮겨와서 이렇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쪽에 그 63년식 포르쉐는 문을 안 열어주니까 겉에서만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시트 패턴 무늬가 좀 비슷해 보여요. 자, 뭐 아시겠지만 2+2 구조예요. 이거 당기는 거였죠. 이거 당겨서 이렇게 보면 2+2 구조. 뒤에는 아주 어린아이 정도를 태우거나, 그 다음에 뭐 베이비 시트는 장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가방 같은 걸 놓는 정도고요. 서류 가방을 놓을 때, 짐을 놓을 때 좀 더 편하게 놓을 수 있게 요거를 접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짐을 올려 놓을 수도 있는, 그래서 수납 공간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스포츠카예요. 자, 요 정도 보여드리면 포르쉐 911은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파워가 기존 그 911S 모델에 비해서 30마력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3리터 트윈 터보인데 450마력이에요. 3리터로 450마력. 그러니까 1리터당 150마력을 뽑아내는 거예요. 상당히 파워가 강력해졌고요. 기존의 GT3가 450마력이었죠 아마. 하여튼 포르쉐는 계속 그렇게 진화를 합니다. GT3를 더 강력하게 개발한 다음에 다음 모델 때는 S모델이 GT3만큼 강력해지고, 그래서 한 단계씩 그냥 성큼성큼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450마력까지 왔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앞에 본닛 보여드릴까요? 본닛. 앞에 본닛을 열려면, 앞에 본닛이라기보다는 앞에 트렁크가 있죠.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트렁크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짐을 넣을 수 있는, 이게 가장 넓은 짐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커버가 원래 있어요. 커버가 다 돼서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모토쇼 기간 중에 방전될까봐 전원 공급을 하느냐고 요 커버를 떼어놨습니다. 타이어 펑크 소리 키트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 그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장 상태나 이런 거는 정말 뭐 흠잡을 수 없이 좋네요. 포르쉐는 이 도장이 일반 페인트랑 다른 페인트를 써요. 네, 하여튼 포르쉐 911은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면 뭐 더 보여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시승을 하게 될 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이 차는 지금 모토쇼 현장에서도 계속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요. 오는 9월부터 출고가 된다고 하고요. 가격은 뭐 옵션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대략 한 1억 2천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억 2천, 1억 5천 요 정도 선에서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거 세라믹 브레이크 하나 하면은 뭐 옵션 하나 딱 선택하면 막 1,000만 원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요. 가격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막 정차 한 대 가격이 옵션 하나에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많은 미련이 남긴 하지만 포르쉐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